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목표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그냥 새해가 아니라 20년대를 연 첫 해잖아요.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우니까 새해 다짐 이왕 하는 거 더 잘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품는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특히 생각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부정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저도 투덜이 직원으로 지낼 때는 안 좋은 감정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감정으로 차 있었죠.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나에게 실제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뭐 퇴근하고 다른 생각하면 되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느냐? 평소에 내가 의식한 게 아닌데도 떠오르는 생각들, 갖게 되는 감정들,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네 라고 알아차리고 그게 나의 지금 또 다른 생각에 혹은 어떤 몸의 반응에 말투에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알아차리는 인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아침에 이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계속 이어져서 회사에서 별거 아닌 일에 후배한테 짜증을 냈구나. 이게 연결이 되고 자각을 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아침에 잠깐 들었던 음악이 하루 종일 내가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이 무의식에 내가 떠오르는 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하루 5분만 명상을 해도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아침 잠깐, 오전 잠깐 있었던 일이 계속 관련된 걸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그거를 끌어당기지 않게끔 부정적인 생각을 했네라고 끊어낼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냥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0억을 벌 거야 라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생각만을 품고 있는다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내가 10억이 생기는 그런 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하루하루 나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기분 좋은 감정,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분에는 변동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정을 또 전환해서 더 기분 좋은 평온한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돼. 그냥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뭐 때문에 안 좋아졌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이건 내 삶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을까? 내 삶에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툭툭 털어버리고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기분 좋은 게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떠올렸을 때 즐거운, 내가 떠올렸을 때 마음이 평화롭고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는 확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사 일기를 쓰기, 소원 쓰기,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런 소원을 쓰는 등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나는 왜 구독자 10만이 아닌 거야 라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저 사람은 10만인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나름 소원을 쓰는 건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할 때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 실천 단계를 설명할 때 저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단계가 딱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책에서는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정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을 사겠다라면 어떤 동네, 어떤 아파트, 몇 평형, 몇
동까지 정해놓고 심지어 그거에 평면도를 구해서 뭐 붙여놓고 직접 집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많이 들던데요. 왜 나는 그런 걸 갖지 못한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못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못났죠. 근데 제가 사회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진짜 그게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피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져? 이 생각이 드니까 왜 이 많은 집들 중에 내 집 하나 없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내가 어떤 집을 살 거야 막 이런 거보다는 나는 어떤 측면을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끌어당기다 보면 실제로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지더라고요. 뭔가 성공하거나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과거의 나보다 성장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분야를 성장시킬 거다 라고 끌어당기니까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 업그린간 책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플랜 B 설정 페이지에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표기를 해놨는데 가치관의 분야들 중에 나는 어떤 측면을 성장시키겠다 라는 식으로 끌어당기면 그게 훨씬 실현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직장, 일 이 카테고리에서 나는 내 역량을 키워서 이직 제안을 받겠다. 이직 면접에 합격하겠다. 이런 것은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되는 거고요.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나는 2년 안에 2천만 원을 모으겠다. 이런 것처럼 실현 가능한 분야를 정하고 현재에 비해서 낮이는 목표. 그렇게 세우니까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훨씬 잘 적용이 됐어요. 주거 환경에서도 어디 아파트 무슨 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후보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막 거기를 못 가서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지는 않고 저것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 저기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출퇴근길에 보면서 저기에 살아도 괜찮겠구나. 근데 꼭 저기만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저기 살면 이런 점이 좋을 것 같고 여기 살면 이런 점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저기 살고 싶었는데 결국 못 살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제일 핵심은 긍정적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련된 일을 할 때 기분이 좋게 적극적으로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다면서 나는 로또가 돼야 해 라든가 내 수중에 1억도 없으면서 10억을 벌 거야 이거는 좀 적절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경제적 능력 자체가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그냥 월급쟁이한테는 어떤 분야에서 지금보다 낮은다 라는 정도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들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그 작업이 사실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사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면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게 내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고 그걸 자꾸 끌어당기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전에 한 권을 냈는데 그거보다는 좀 다른 분야의 책을 더 제대로 써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내려면 뭐를 해야 될까? 일단은 내 책을 봐줄 만한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제가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상으로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물론 왜 이거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지 이런 걱정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전 좀 더 자아 실현의 측면으로 유튜브를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월급 받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내가 이걸로 목표를 뭘 채우겠다가 아니라 이 자체가 즐거우니까 이번엔 뭐를 찍어볼까? 찍는 행위 자체도 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릴 수 있었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책을 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실행에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책을 한 권도 못 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발걸음 그 목표를 향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그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런 행위들이 쌓이면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끌어당기게 된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내가 기분 좋은 일에 집중을 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재미를 느끼는 거, 그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성장이랑 꼭 원래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결을 했더니 더 끌어당길 수 있게 되고 실제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냥 책을 내야지 라고만 너무 멀리 바라보고 행동에 안 옮기면 먼 일이 되는데, 이제 작은 소소한 성공 경험이 쌓이니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줬어, 댓글이 달렸어, 반응이 있어 라는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걸 계속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당장 주말에 실천할 수 있는 실행안부터 찾으시고 단 1시간, 단 30분이어도 그걸 액션에 옮기시면서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성취감들을 조금씩 느껴보고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는 책 업그린간에 아주 자세히 실행 방법들 소개해드렸고요.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작은 노력들이 있고 흔적들을 남기다 보니까 그것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지, 그냥 생각만 한다고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그리고 2020년대 이 10년을 내가 어떤 것을 끌어당기고 싶은지, 진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는, 조용하게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010년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전 회사에 첫 출근을 했고,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파워블로거가 되고, 출간을 하고 유튜버가 되고 강의를 다니고 집을 사고 대출도 받아보고 대출을 갚아보고 돈 공부를 점점 해나가고, 이렇게 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실행을 한 거고, 그게 결국 저의 자산도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제가 정말 대단한 위인들에 비하면 정말 쪼렙이죠. 정말 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저의 10년 전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알아차림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은 명상과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제가 회사 안에서 명상 트레이너로 교육을 받고 교육도 진행을 했는데 명상에 대한 영상들도 올려놨거든요. 보시고 실천을 해보시고 댓글 의견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